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장우석입니다. 오늘도 주말 정규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에 대한 결산, 그리고 2월 미국 주식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조금 전에 연결되었던 저희 해외 특파원 이한희 교수님이 기술적 문제로 이제 연락이 끊어져 갖고 오늘은 저 혼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월 결산입니다. 1월은 30년 만에 가장 강한 시장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의 지수가 8% 이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상한 것보다는 실적이 나름은 좋게 나왔다. 다만 이제 실적의 눈높이가 낮았다는 점은 일단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체적인 외형,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주당 순위 EPS는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세울 만한 실적이었다. 특히 이제 주요 기술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요 기업에 대한 기업들은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00개월 연속 일자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증가한,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상당히 강한 고용시장의 흐름을 보였다는 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간당 임금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2%가 1월에 증가했다고 통계가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약간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스탠스가 또 시장의 상승을 한몫하지 않았나. 이 부분까지 일단은 1월 시장을 상승으로 만들었던 주요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오늘 5개티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 주가가 한 5%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매출과 이익, 특히 아마존의 주력 사업인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주당 순위, 그다음 매출, AWS 다 좋았는데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AWS 이제 클라우드 쪽의 부분에 매출은 뭐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45%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32%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클라우드 부분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다음 분기, 다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월가의 예상치는 610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의 정도 매출은 2019년 1분기는 약 한 560에서 600억 달러 사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약간 월가의 컨센서스 대비 약 10%에서 20% 정도 낮아지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으로 보였고요. 일부 선반영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최근에 아마존이 주가 상승이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인도내 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뭐 법적인 이슈들, 또 한 가지가 여기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아마존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49% 미국에서 절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WS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현재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또 한 가지 수익이 지금 현재 치고 올라오는 게 바로 광고 수익입니다. 광고 수익. 워낙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전자상거래가 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하나의 수익 구조를 갖고 가는 거죠. 광고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이제 온라인 광고 업체는 페이스북,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포함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신규 일자리 수인데 신규 일자리 수가 12월 신규 일자리 수는 기존 31만 2천 건에서 22만 2천 건으로 수정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이제 12월 거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1월 오늘 발표한 1월에 신규 일자리 수를 보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수 예상치는 16만 5천 건인데 요번에 30만 4천 건으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의 아주 훌륭한 고용시장의 지표를 좀 보여줬고요. 쉽게 얘기하면 16만 5천 명의 신규 일자리를 예상했는데 30만 명이 넘게 신규 일자리를 지금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할 때 신규 일자리 수, 시간당 임금, 뭐 주간 노동 시간, 실업률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간 노동 시간은 빼고요. 주간 노동 시간은 대부분 34시간 위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거의 정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일자리 수, 실업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율제수인데 신규 율제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실업률이 금융위기 때 약간 10%였는데 지금 요번에 발표된 거는 4%, 예상치는 3.9였는데 왜 4냐, 나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뻔한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또 시간당 임금도 역시 제가 같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2.2%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보여주는 게 지금 시간당 임금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3.2%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지고 있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왜 임금이 중요하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경제 구성은 약 70%가 다 대부분 소비에서 나옵니다. 소비가 미국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비는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도 주머니에 나오는 건데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물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대부분 다 급여 소득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는 거에 상당히 저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제조업의 근로자가 평균 시간당 임금이 약 한 26달러라고 좀 보시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뭐 지금 그냥 순항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 부분과 매출 부분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S&P 500 전체 현재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이익은 15.5%가 좋아졌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은 5.7%가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유틸리티처럼 나빠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실적이 오픈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익은 대략 한 71%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율을 보였고요. 매출은 62%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얼마나 좋아졌느냐를 보여드리는 건데 역시 다 71%대 62%로 수익도 매출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것들이 1월에 녹아나면서 일단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오늘 주가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넘는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본 거죠. 그 작년 12월에 블랙 크리스마스 때 주가가 빠졌다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는 뭐 차트 분석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올라온 이후에 지금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실적 전망치가 약간 다소 낮아진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렇게 과거에 좀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착실한 매물도 약간 포함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마존이 빠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부터 골드만삭스 쭉 해서 아마존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의견들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얼마 올라갔는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모건 스탠리는 낮췄습니다. 2,400에서 2,200으로.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2,000달러 이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한 20%는 올라가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2,400에서 2,200 낮췄다고 해서 별로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대부분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의 목표 주가가 2,000달러 이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할 점은 바클레이지만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 확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1,950달러에서 1,930달러로 약하게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주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식에 대한 어떤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같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빠졌지만 이 하얀색의 주가인데요. 주가는 빠졌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는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내려가는 모습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역시나 아마존이 물론 2019년 1분기에 대한 전망치는 약간 떨어졌지만 모든 대부분의 IB들은 역시 아마존 주가는 2,000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 평균 2,141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기존의 내용이고요. 실적 발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2,000달러 이상에서는 뭐 올리든 빼든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너무 이제
현재 주가하고의 괴리도가 크기 때문에 이 괴리도가 작은 것들은 좀 영향을 미치지만 이미 2,000달러 이상에서 뭐 낮추고 높은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스북은 저도 요번에 제가 스스로 자성을 했습니다만 페이스북이 가짜 계정 문제, 그다음에 정보 유출 문제, 정보를 또 팔아먹은 문제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활성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매출도 EPS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대단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어떤 그런 선전 상당히 놀랄만 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페이스북 좋아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한국에서도 대부분 이제 페이스북 안 하려는 분이 계시지만 인스타그램은 다 하거든요. 왓츠앱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월간 활성 사용자 수의 증가에 한몫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합치면 예, 이제 패밀리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합치면 예, 약간 27억 명. 만약에 페이스북만 따로 떼면 예, 23억 2천만 명이 지금 현재 그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하는 월간 활성 사용자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억 명이 증가했다는 부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광고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광고를 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가 왜 뜨고 있습니까? 유튜브에 사람이 몰려서 거기서 뭔가를 다 보고 검색하고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다 광고를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거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지금 현재 이런 숫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전체 매출을 나눠버리면 사용자 한 명이 얼마나 매출을 만들고 있는지 페이스북에서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본다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가 가장 그 사용자 한 명당 광고,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일으킬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가 저희가 영상을 만들면 유튜브를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한국에 뿌리는 것과 미국 사람이 만들어서 미국에 뿌리는 것과 혹은 동남아 사람이 만들어서 동남아에 뿌리는 것과 어디가 광고가 단가가 높을까요? 예, 미국이 높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페이스북 광고도요. 미국과 유럽은 미국은 북미 쪽이죠. 보통 20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10달러 이상인데 아시아 쪽은 10달러 미만입니다. 얼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북미 쪽하고 유럽이 늘어야지만 페이스북도 실적이 좋아지는데 바로 요번에 그게 늘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신서비스를 위한 한국 투자 확대도 고려할 부분이지만 이건 당장 뭐 고려할 진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미 쪽, 유럽 쪽에 사용자가 얼마나 느느냐. 이게 바로 페이스북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인데 2, 3분기 때는 상당히 좀 슬로했습니다. 감소하거나 북미 쪽은 거의 비슷했고요. 유럽은 약간 감소했는데 이번에 양쪽 지역에서 다 추가적으로 늘었다는 점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라간 거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계정에 대한 부분도 약간 불식을 시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좀 약간의 긍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부분 보게 되는 것처럼 195달러에서 뭐 210억 달러를 올렸고요. 175달러에서 190달러. JP모건, 모건스탠리 쭉 해갖고 에버코어, UBS, RBC 다 올리는 모습 보십니다.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는 그냥 뭐 부주가 없이 매수 의견만 제시했는데 다 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지난번이었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애플은 다소 낮췄지만 지금 페이스북은 빠르게 지금 좋게 레이팅을 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애플은 뭐가 다르냐면요. 애플은 왜 안 되냐면 애플은 핸드폰 5대 중에 한 대는 중국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판매가 호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약간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약간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반해 페이스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일단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들,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 근데 여기에는 약간 숨겨져 있지만 특히 북미 쪽하고 유럽 쪽에 어떤 그 사용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까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페이스북의 현재 주가하고
그 다음에 타겟 프라이스를 같이 보는데 주가가 하얀색이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파란색인데 약간 내려오는 모습 보였죠. 그러다가 약간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약간 이번 실적 이후에 약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현재 지금 타겟 프라이스하고 현재가는 약간 길도가 있는데 거의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내용을 정리한 거는 이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도 역시 이 페이스북도 뭐 $200 이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거는 특별히 이렇게 일단 너무 좀 갭이 크니까 일단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만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조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향후에 2월 4일날 발표되는 장 마감후에 발표되는 구글의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주요 기술주는 다 발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히 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까지 발표했고요. 마지막에 있는 그러니까 구글은 2월 4일날 저희가 연휴 때 발표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챙겨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2월 중시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요번에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워싱턴에서 진행됐던 장관급 무역 분쟁에 대한 회담에서 트럼프가 친서를 보내면서 또 시진핑이 화답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이 보입니다만 여기서 큰 갭이 뭐냐?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전부 다 훔쳐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거 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가 상당히 좀 촉각을 내세워야 될 것 같고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드 역시 3월 1일 전에는 무조건 잘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되지 않으면 무역 분쟁은 더 지금 현재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가 25%로 정말 격하게 무역 분쟁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1월 달에 얼마가 올랐든 2월 달에 또 얼마가 올랐든 상관없이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래서 일단은 그 지적 재산권 부분에 얼마만큼 이제 중국이 양보하느냐? 저는 크게 양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시간적으로 약간 유리한 국면에 있는 반면 중국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쫓기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진핑이 물론 지금 약간의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약간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2월 안에 일단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협상안이 도출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통이 된다 안 된다 서로 싸우는 과정도 협상을 이끌어내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향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의견의 격차의 갭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우려는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큰 방향이 뭐냐면 트럼프가 이런 거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가고 있고 시진핑도 협조하고 있는 모습 그 큰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또 재밌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원래 도비 파더입니다. 도비 파더.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그러니까 비둘기 아빠? 비둘기 아빠가라고 돼갖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잘했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 친화적인 이제 이 황소가 이제 시장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사이에 껴갖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게 왜냐면 이 시장을 깡패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시장과 같이 합쳐져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협박은까지는 아닙니다만 암암리에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자기의 소신껏 발언을 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약간 시장 친화적인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오묘한 그림의 뜻인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 완화된 통화 정책이 필요합니다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기 소신껏 하면 되는데 어쨌든 시장이 키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스탠스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2월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키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한 개별 종목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애플에 대한 전망을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애플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 주가에서 상당히 급등하기에는 약간 다소 무리가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내 판매가 저조한 이상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걸 한 번에 뒤집는다기보다는 약간의 변화 줄 수 있는 거는 2월 14일,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 변동분이 보고될 때 과연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 애플이 주가가 빠질 때 과연 버핏은 주식을 매수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약한 모멘텀이나마 시장에 제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의 모습은 또 약간의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2월 시장 전망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끝으로 저희가 굿 이코노미 사이트에 있는 저희의 영상이 모여 있는 사이트죠. 거기에 이제 과거의 영상들을 설날맞이 기념으로 25% 할인권을 지금 뿌려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카페 미국 주식 미치다에 가시면 쿠폰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연휴지만 미국 주식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제가 약속했던 토요일 정규 시장을 마치겠고요. 1월 결산, 2월 전망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